코로나 바이러스 쇼크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막 확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문화가 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쇼핑을 직접 눈으로 고른 스타일인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음향기기도 인터넷으로 구입했고 조명도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현재에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농경사회에 썼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더욱 변화무쌍하게 변화될 것이고 이제 미래는 훨씬 더 온라인상에서 모든 생활이 더 많이 집중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정님하고 조금 일찍 만났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토요 조찬 포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거든요. 교육 포럼도 중단되어 있고, 여행도 중단되어 있고, 골프도 중단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 6월 말에 실은 목포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것조차도 좀 미뤄져서 7월 초순경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포럼이 중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을 무대에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정은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면 이렇게 오정은님하고 인터뷰했듯이 여러분들도 인터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많이 노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은 무대, 큰 무대, 방송 이런 쪽에 노출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정은님이 어쩌면 일찍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닦은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일상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불평불만 늘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을 기반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는 거에 대해서 첫째로 제가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남의 탓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게 마비되어서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장땡이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특화를 시켜서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또 성장하는 개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탓할 게 아니다. 시대 탓할 게 아니다. 나이 탓할 게 아니다. 조상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탓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택한 거에 대한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오정은님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했어요. 네. 저는 예쁜 여성을 보면, 아이고, 부지런도 해라. 나는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저분 참 부지런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부지런한 사람은 외모 관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거든요. 오정은 님이 5kg를 감량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6시 30분에 일어나서 계룡 저수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 탓에 땀을 흘리게 됐고 그 땀의 결과가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뻐졌습니다. 정말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한 말씀 더 보너스를 주시죠라고 했더니요.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라. 야, 제가 경영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객의 니즈가 뭔가를 알아라.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대박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눈높이 경영.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역시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었죠? 진정성이 답이다. 네. 대개 보면 음알모지로 임기응변이 대세인 거로 알고 있는데 임기응변의 처세법은 바로 그 한계가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임기응변, 얼렁뚱땅 이렇게 때우려고 하면 결코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간절한 마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억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반응은 긴가민가 합니다. 제가 포기할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까요? 네, 지속적으로 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용으로 찍고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게 좀 더 전파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열악해요. 이 음향도 약하고 조명도 약하고 방음시설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구독자가 늘어나면 음향실도 스튜디오실도 갖게 될 것이고요. 녹음실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억 파내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첫사랑 이야기를 고백했는데 제 첫사랑의 그 대상의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누구죠? 옥분이. 옥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고 또 한 분이 생각난 거예요. 옥분이 말고 제가 온양중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온양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온양운천에서는 명문 중학교였었죠. 아산중학교는 사립이고 온양중학교는 공립이었기 때문에 온양중학교가 대세였었죠. 그런데 저는 동경심이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냈더라고요. 서울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가지고 서울 가고 싶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세대에 펜팔이 유행했어요. 펜팔. 우편으로 주고받고. 그래서 제가 아주 아립다운 누나를 사귀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었는데요.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박정희. 옥분이 다음으로 두 번째 저와의 여자였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펜팔을 시작했어요. 박정희라는 누나. 덕성여고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서를 몇 통 보내주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이 우리 정성호 원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리동에 있는 배문고등학교였습니다. 배문중고등학교였는데 박지만이가 그때 당시에 배문중학교 3학년이었고요. 저는 배문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만났답니다. 첫 그 대면을 계속 편지로 주고받다가 그때는 전화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냥 펜팔이었었어요. 하다가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우리 정희 누나가 곧 대학교 들어가니까 바빠졌나 봐요.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그냥 제 가슴에서 떠내보낸 그런 두 번째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옛날 옛적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박정희란 누나의 이미지는 여지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때 서울역 시계탑 밑에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화려하고. 그래서 청운의 꿈을 거기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꿈을 꾸도록 도와준 또 상대가 또 정희 누나였기도 했고요. 네. 그런 생각들 쭉 파헤치면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작가는 자기 추억을 파먹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옛날 옛적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휴먼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들을 현실과 접목시키고 또 미래와 접목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화력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거 얘기도 콱 들어가고요. 미래 얘기도 팍 터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스피치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제가 그만큼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계속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실은 YCY 명강사 과정 3기 6분이 수료하셨어요. 정말 2개월 동안 계속 딜레이 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 하신 분이 몇 번 있어요. 손혜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 단원갈비의 박미홍 또 대표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또 다음 기회에 또 같이 탑승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분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계가 있었는데도 같이 함께 수료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월요반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월요반이. 원래 여러분들이 월요 강좌인데 삐껴서 화요일 날 오픈했던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 6월 달 한 달 쉬고 7월 초순에 매주 월요일마다 13주 과정으로 소통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은 세종에서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고 시간만 내줄 수 있다면 거기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3기 과정들이 모두가 다 한 분도 열애 없이 6분이 동참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주문을 했죠. 나오실 때 반드시 손잡고 나와라. 양손 잡고 나오면 더 환영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들은 저희 그 여러 가지 홍보와 저의 연력에 의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를 알고 오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다 입수하시고 오시거든요. 이 강좌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수요 강좌, 토요 강좌, 또 1:1 코칭 과정에 들으시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YCY 명강사 과정은 인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면 부족한 게 뭐냐면요, 이 제스처가 부족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놓고 이 손이 여러분들의 스피치의 활용 점정과 같은 것인데 이걸 쓰지 않으니까 이 템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템포가 나올 때 리듬감 있게 내가 그 주제에 몰입될 수 있고, 그리고 리듬감에 의해서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흥분의 도가니로, 열정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초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주초 사용과 함께 행동강령 강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눈, 입, 가슴, 다리, 팔, 이런 순으로 갑니다.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머리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로, 나의 두 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나의 입술은 창의적인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운 정열로서, 나의 두 다리와 두 팔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박수 나올 때까지 저는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소리에만 힘을 살짝 실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말이죠, 목에 힘주고 나는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나는 나의 머리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로 노래하듯이 길게, 나의 두 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나의 입술은 창의적인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운 정열로서, 나의 두 다리와 두 팔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이거죠.